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왕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칼끝이 향한 곳은 살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시죠?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세상과 맞서야 하고 세상을 지키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 이열대군이 바로 그 기로에 섰답니다. 한쪽엔 왕명이, 다른 한쪽엔 은조가 서 있었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조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길동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 대전 앞마당에 모인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포도청 군관들은 칼자루를 쥐었고 이열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답니다. 전하, 길동은 의적이옵니다. 백성들을 구하는. 한 신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왕의 눈빛 하나에 말을 삼켰습니다. 의적이라 하였느냐? 왕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짐의 조정을 어지럽히고 기녀들을 빼돌린 자를 의적이라 하느냐? 그것은 역적이니라. 이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기녀들을 빼돌린 것. 왕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이 모든 게 큰 그림의 일부였을지도. 대전을 나서는 이열의 발걸음이 무거웠답니다. 대추가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마마, 어찌하시겠습니까? 왕명을 거역할 순 없느니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대추는 알았지요.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큰 파도가 일고 있는지를. 해민서 앞에 은조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 진료를 준비하던 참이었지요. 다른 의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은조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은조야, 왜 그리 멍하니 서 있느냐? 전백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이상해서요. 이상한 바람이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바람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포도청 군관들이 해민서로 몰려왔어요. 선두에 선 건 강윤복 포도청 종사관이었답니다. 길동을 찾는다. 혹 수상한 자를 보았거든 즉시 알려라. 군관들이 해민서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의녀들이 겁에 질렸고 환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약재를 정리하고 환자들을 살피고.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해민서에 길동이 올 리가 없지 않소? 신진원 제조가 강윤복에게 말했습니다. 왕명이요. 조선 팔도 구석구석 뒤져서라도 잡아야 하오. 강윤복의 눈이 의녀들을 훑었습니다. 은조에게도 잠시 시선이 머물렀지요. 은조는 고개를 숙였어요. 평범한 의녀처럼 겁먹은 여인처럼. 군관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은조는 알았지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길동으로 활동하는 게 더 이상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임사영의 저택에선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으아! 독초의 독이 온몸을 타고 돌았지요. 왕이 말한 대로였어요. 온몸에 천둥 지진이 일고 뼈마디마다 칼날이 박힌 것 같았답니다. 대감마님, 임재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임사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모습을 아들에게 보일 순 없었지요. 조선 최고의 간신이 왕조차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이렇게 개처럼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을. 독초를 달라고 애걸하게 될 것이다. 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대궐로 달려가 독초를 달라고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무릎 꿇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임사영은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지요.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정도 고통은 참아낼 수 있었으니까. 전하. 중얼거리는 그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방식이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흑검 이재남이 방 밖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칼자루를 쥐었지요. 별채에서 임승재가 아우제이를 찾았습니다. 제이야, 아버님께서. 알고 있어. 병환이 심하시다며. 제이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혹시 독. 승재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지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하려는 자가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아버지가 스스로 독을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걸. 형님, 집안을 지켜야 해요. 제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날 밤 임사영의 저택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답니다. 신혜림은 이열의 별장에서 기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구출 작전이 성공한 후 이곳에 임시로 머물게 했지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기녀들이 해림에게 절을 했어요.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해림이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지요. 어젯밤 본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궁궐의 어두운 면, 왕의 잔혹함, 그리고 대군의 마음. 은조를 위해서라면 왕명도 거역하실 기세였어. 해림은 그걸 똑똑히 봤답니다. 은조를 구하기 위해, 기녀들을 구하기 위해 칼을 든 대군의 눈빛을. 그건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지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노을이 물었습니다. 함께 탈출했던 기녀였지요. 응, 괜찮아. 그냥 걱정이 되어서. 대군마마와 은조낭자 말씀이신가요? 노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알아요. 저도 봤어요. 어젯밤 대군마마께서 은조낭자를 보시던 눈빛을. 노을이 작게 웃었지요. 그런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해림이 문을 열자 제이가 서 있었어요. 해림아. 제이 오라버니? 해림이 놀랐지요. 이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잠깐 나와줄 수 있겠니? 제이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집안이 위험해.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이 심하셔. 아니, 병원이 아니야. 독이야. 독이라니. 왕께서 직접 먹이신 것 같아. 반정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거지. 해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반정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곧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 집안은 제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반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임시 가문은 풍비박산 날 거라는 걸. 해림아, 넌 우리 가문에서 멀어져야 해. 적어도 너만은 살아야 해. 오라버니. 야쿠는 파기할 거야. 내가 먼저 파기 통보를 하겠어. 그러면 넌 명분이 생겨. 우리 가문과 관계가 없다는. 제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싫어요. 해림이 고개를 저었지요. 저도 오라버니와 함께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림아.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혼자 도망칠 순 없어요.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사랑이 뭔지. 해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이를 보며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은조와 대군을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이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겠지. 깊은 밤 산속 주막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생들, 귀양 갔던 대신들, 그리고 은조. 이제 거사일을 정해야 하오.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보름후가 적기라 생각하오. 왕이 종묘에 제를 올리는 날 경비가 느슨해지는 그때를 노리는 게. 아니요. 은조가 끼어들었지요. 너무 늦소. 임사영 대감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소. 왕이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르오. 그렇다면 언제? 사흘 후. 은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흘 후 새벽 인시에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너무 급하다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양에서 돌아온 대사원이었지요. 길동의 말이 옳소. 늦어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오. 왕과 임사영은 한 몸이나 다름없소. 임사영이 쓰러지면 왕은 더 잔혹해질 것이오. 하오나 군사가. 내게 생각이 있소. 은조가 말했습니다. 포도청 군관 중 우리 편이 있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소. 포도청 군관을? 어떻게? 강윤복 종사관. 그는 임사영을 증오하고 있소. 내가 직접 만나 설득하겠소.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강윤복은 지금 길동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조에겐 확신이 있었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은조가 홀로 주막을 나섰을 때 누군가 그림자에서 나타났어요. 대추였습니다. 흠칫. 놀랐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말이 있으십니다. 대추의 얼굴이 심각했지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길동을 사살하라는. 알고 있어. 마마께서 괴로워하십니다. 대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왕명을 따르자니 낭자를 잃을 것 같고 왕명을 거역하자니 역적이 되는 것. 마마께선 지금
대군은 왕명을 따를 거야. 은조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게 대군의 길이니까. 나도 내 길을 갈 거고. 하지만 때추 대군께 전해줘.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은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지요. 고마웠다고. 강윤복은 혼자 포도청 뒷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요. 길동을 잡아야 했어요. 왕명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답니다. 길동은 의적인데 어린 시절 강윤복도 가난한 백성이었어요. 굶주리고 병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이었지요. 그런 백성들을 구하는 게 길동이었어요. 종사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윤복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지요. 달빛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천으로 가린 길동이었습니다. 길동. 강윤복이 칼을 뽑았어요. 칼을 거두시오. 싸우러 온 게 아니오. 감히. 종사관,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오. 그걸 알고 찾아왔소. 길동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나를 잡으면 포상금과 벼슬이 올라갈 것이오. 하지만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임사영을 아시오? 그자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죽였는지, 왕이 얼마나 무능한지. 입 조심해. 강윤복이 소리쳤지만 칼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흘 후 새벽 인시. 반정이 일어날 것이오. 반정이라니. 이 나라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요. 당신이 진정 정의를 위한다면 함께 해주시오. 나보고 역적이 되라는 거냐? 역적은 백성을 버린 왕이오. 우리는 백성을 구하는 것뿐이오. 길동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강 종사관, 당신에겐 아직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있지 않소? 병드신 어머니를. 어떻게? 나도 알고 있소. 백성들의 아픔을. 그 아픔을 끝낼 수 있는 건 새로운 왕뿐이오. 새로운 왕. 도월대군.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이 나라는 달라질 것이오. 강윤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사흘 후까지. 길동이 몸을 돌렸어요. 땀을 뛰어넘어 사라지기 전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지요. 정의는 칼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오. 길동이 사라졌습니다. 강윤복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칼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답니다. 은조가 대군의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열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대군. 은조가 조심스레 불렀어요. 이열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펐어요. 어디 갔다 오느냐? 다녀왔어요. 길동으로?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왕명이 내려졌다. 이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를 죽이라는. 알아요. 겁나지 않느냐? 겁나요. 많이. 은조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반정에 가담한 거냐? 이열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지요. 너를 이용하는 것들인데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내가 제일 먼저 죽는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왜? 대군도 알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은조가 한 발 다가갔어요. 대군으로 살아보니 알았어요. 궁궐 안에서도 대군님은 외로우셨던 거죠. 어떤 사람도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모두가 이용하려고만 했고. 그만. 아니에요. 들어야 해요. 은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군님이 왕이 되셔야 해요. 당신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이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저 너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린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아니라. 이열이 은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 내가 만들겠다.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요? 대군은 대군이고 나는 도적인데. 상관없다. 신분도 정체도 모든 게 상관없다. 나는. 이열이 은조의 얼굴을 마주보았어요. 너를 사랑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가자. 멀리. 이열이 속삭였어요. 이 조선을 떠나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못 가요. 왜? 대구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은조가 이열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은조. 사흘 후에요. 사흘 후에 모든 게 끝나요. 무슨 뜻이냐? 반정이에요. 사흘 후 새벽에 일어나요. 이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미쳤구나. 미쳤죠? 사랑해. 은조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대구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전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될게요. 내가 막겠다. 이열이 단호히 말했어요. 반정을 막겠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 막아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은조가 돌아섰습니다. 사흘 후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는 적으로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은조가 멀어졌습니다. 이열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손을 뻗어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답니다. 이튿날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임사영이 대궐로 들어왔거든요. 비틀거리는 몸으로 하지만 결연한 얼굴로. 전하를 아련하겠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어요. 임사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왔지요. 대전한 왕이 임사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임사영, 경이 어찌 이리 초췌하게 되었느냐? 전하, 소신이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적들이 옵니다. 반정을 꾀하는 무리들이. 임사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신을 독살하려 했고 지금도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역적이라. 왕이 벌떡 일어났지요. 누구냐? 누가 감히? 귀양 갔던 대신들, 유생들, 그리고 임사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길동입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어요. 길동이 역적들의 우두머리로 반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길동이 반정을.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즉시 포도청과 금군을 동원하라. 역적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전하,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임사영이 조심스레 말했지요. 역적들이 언제 거사를 일으킬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때 일망타진해야. 그렇다면 어찌하면 되겠느냐? 안에 내통자를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 믿을 만한 자를. 임사영의 시선이 대전 한쪽을 향했어요. 이열이 서 있었습니다. 도월대군. 그가 적임자입니다. 대군을? 역적들이 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군께서 그들에게 접근하신다면. 알았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군, 경이 직접 나서라. 역적들을 소탕하라. 이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전을 나서는 이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추가 다가와 물었지요. 마마, 어찌하시겠습니까? 모르겠다. 이열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모르겠구나. 그날 밤 은조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물에 비쳤지요.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은조의 마음은 아름답지 않았답니다. 사흘 후 이열과 적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요.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대일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라버니. 들었다. 사흘 후 반정이라며. 대일이 은조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지 않냐?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 한다는 거지. 대일이 쓸쓸히 웃었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했지. 오라버니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 동생인데. 대일이 은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하지만 은조야, 하나만 약속해라. 뭔데요? 살아남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노력할게요. 노력이 아니라 약속해. 대일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내가 죽으면 어미가 견디지 못하실 거야. 은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자신이 살아남을지 죽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열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마지막일 거라는 것.
별장으로 돌아온 은조를 춘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얘야. 춘섬이 은조를 꼭 껴안았지요. 무서웠지? 힘들었지? 네.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그만 도적이를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면. 못해요, 어미. 은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지 않아요. 꼭 살아남을게요. 은조가 춘섬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춘섬은 알았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은조야. 어미,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런 말 하지 마. 들어주세요. 만약 제가 못 돌아오면 대구님께 제가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춘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했잖니. 만수무강하게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노력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은조도 울었습니다. 어미를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이열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전에 혼자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흘 후. 은조를 지켜야 할까, 왕명을 따라야 할까, 반정을 막아야 할까, 묵인해야 할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답니다. 마마. 떼추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잠이 오지 않는구나. 사흘 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다. 이열이 솔직히 말했어요. 나도 정말 모르겠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마마의 마음이 가는 곳이 옳은 길입니다. 내 마음은. 이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조에게 가 있다. 그렇다면.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구나. 사흘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조선 팔도에 긴장감이 흘렀지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퍼졌답니다. 은조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칼을 갈고 옷을 챙기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열은 금군을 소집했습니다. 반정을 막기 위한 준비였어요. 아니, 은조를 지키기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르겠지요. 해림은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무사하기를, 아무도 죽지 않기를. 제인은 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여전히 독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강윤복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편에 설지. 춘섬은 딸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를 밥을. 대일은 칼을 갈았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떼추는 주인을 위해 말을 준비했습니다. 어디로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이 밝아왔습니다. 모든 게 시작되는 밤. 은조가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썼어요. 길동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지요. 가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을 바꾸러. 이열도 갑옷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가자. 같은 말을 했지요. 그녀를 지키러.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서로에게서 멀어지며. 달이 구름에 가려졌어요. 어둠이 조선을 덮었지요. 그리고 반정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론 우리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끌기도 하지요. 지켜야 할 것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답니다. 은조와 이열 두 사람은 각자의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시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반정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은조와 이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은조와 대군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